네, 의대 증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갈등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일괄 사직이 처리됐는데,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전공의 모집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문제를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전진한 국장님도 의사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인의협 꽤 오래된 단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87년 그 6월 항쟁을 계기로 결성이 된 의사단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들의 권익단체는 아니고 이런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걱정 없이 그리고 평등하게 권리로서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인협이 해온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도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 의정 갈등이 아직 실마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정부가 사직 처리를 하고 결혼을 확정을 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잘 보이질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들도 그 수련을 보이콧하고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병원을 떠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전공의를 다시 모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특히 이번에 정부는 이번 모집안에서는 수련 특혜를 적용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수련 특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여러 가지를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지역 제한을 두질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지역에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복귀를 할 때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련 과목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내과나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이런 비인기과 전공에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같은 인기과 전공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일부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취지로 이런 특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지역에 있는 비인기과 전공의들이 그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을 비롯한 이런 병원들에 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고, 이 지역에 있는 비인기과 공백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정부가 애초에 말했던 지역 소위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라는 것과 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어떻게든 전공의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낸 안이긴 하지만, 이게 정부 애초에 의료개혁과는 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교수들 중에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전공의들이 들어오더라도 이들을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환자단체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적절한 입장은 아니죠. 당연히 지금 이제 공백 상태가 오래되고 있고,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한다고 한다면 동료 노동자들로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수련을 하면서 환자를 같이 돌보는 게 맞는 방향인데, 이런 것들을 그간의 교수들이, 사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지지하면서 좀 여러 가지 해왔던 집단 사직 결의한다든지 실제로 그 휴진에 들어갔던 병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보다시피 전공의들의 어떤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포지션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전공의들이 온전하게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인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이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는 게 또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부도 무책임한 건 사실이지만 이 교수들의 입장도 어떤 뭐랄까 책임감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동안은 이제 교수들이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어떤 형태로든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뭐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다른 전공의들로 메꾸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자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교수들 일부이긴 하지만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뭔가요? 뭐 사실은 저는 뭐 아주 뭐 지금 특별한 예외적인 그 태도를 보인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여간 전공의들처럼 아주 강경하게 투쟁하진 않았지만은 상당수 교수들 쪽에서는 이 전공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포지션을 취해온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스텝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특별히 강경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랬던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 실제로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사례들도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재를 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의사들의 공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일환으로서의 지금 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공의나 이 일부 교수들의 경우에는 의대 정원 증원하는 정책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해라 이걸 전제 조건처럼 내걸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가능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미?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25학년도가 이제 그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의대를 증원해서 그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상태를 메우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반영이 돼서 지금 의대 증원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돌리는 게 적절하지 않죠. 문제는 이제 정부가 이런 의대 증원의 그 숫자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의사들이 지역에서 공공적으로 일하게 할 어떤 정책이 없고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 의사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는 그 환자를 살릴 병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 병원들은 돈이 안 되고 들어서질 않는데 이런 데다가 정부가 공공병원을 늘리지를 또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그 공공적인 의료 시스템의 전환과 함께 의대를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이런 그 의사들의 투쟁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지역 의료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 필요한데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좀 한계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의료개혁 특위가 있잖아요.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거요. 그런 데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수렴하고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바라게 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실 정부가 이미 2월에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소위 그 의료개혁 정책들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이제 의료개혁 특위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정부가 내놨던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은 지금 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약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민간보험 시장이나 비급여 시장이 팽창하는데 이게 그 소위 이제 필수 의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의사들이 그 대형 병원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 돈벌이가 더 되는 개원가로 나가서 비급여 시장을 그 통해서 그 이 수익 창출을 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대형 병원에 의사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게 검증된 어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해서 그 적절한 것들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통과시켜서 비급여를 또 늘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그 의사들이 더 돈벌이에 집중하게 만드는 정책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의료개혁이라고 해서 내놓고 있는 게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네. 이제 의사를 늘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 정부가 이 의대 증원이 대통령이 의료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지역 필수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료 상업화를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의료 그 특위, 특히나 그 위원장이 바이오 제약 그 협회장이 이 의료개혁 특위를 맡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국민들이 필요하고 지역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이는 조금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은 이제 의대 증원을 증원하는 문제에다가 필수 의료 패키지까지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 그게 네. 지금 우리 그 국장님의 관점 또는 인의협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까지도 이 그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이게 토론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런 질문을 여쭤본 건데요. 예.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논의가 돼서 정말로 네. 그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의사들을 단순히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말로 그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한국의 시장 중심적인 이런 의료 시스템을 더 공공적으로 바꿔나가는데 네. 그 어떤 이런 거버넌스들이 기여를 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 단체들이나 시민사회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버넌스 자체가 아까 위원장을 제약 바이오 기업 협회에 수장으로 앉혀놓은 것처럼 거버넌스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이런 한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정부에 대한 감시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장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저희가 인이협 정책국장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들이 이번에 새로 충원되는 전공의들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 표명한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일종의 보이콧 아닙니까? 교수들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게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글쎄요. 사실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여지가 많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교수들만 사실상 병원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이 또 어떤 사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집단 사직이나 이런 것도 주장한 바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자꾸 이제 정부가 의대 증원 내놓고 이런 자꾸 억누르면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식의 방향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먹혀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강대강 대치를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보다는 그럼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업종합병원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하.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병원은 전공이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전공의는 수련생이거든요. 그렇죠. 직장으로 치면 수습인데 이게 수습 노동자가 없다고 직장이 멈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공의가 빨리 돌아가야지 병원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상급종합병원이 암이나 사실 희귀 질환자들의 치료도 밀리고 있는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보면 안 되는 경증 환자라든지 실제로 동네 의원에서 봐야 될 경증 환자까지 다 빨아들이면서 돈벌이 하는 걸 아직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정부가 제대로 손을 대가지고 지금 의료 재난 상황인데 이런 암이나 희귀 질환 치료도 밀리는데 경증 환자 진료하면서 돈벌이 하는 거, 이런 것들 외래 진료 같은 것들 제한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개입하고 강제해야 되는데 정부의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부가 더 신경 써야지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정부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은 전공의 중심의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정부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여러 차례 발표된 바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정부가 어떤 재난 상황에 준해서 상업종합병원 자원을 제대로 배치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증 환자 보면 돈 더 주겠다. 그리고 경증 환자를 다른 1, 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그 숟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했던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이 숟갈을 더 받는 것보다 경증 환자 봐서 수익이 더 나면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대형 병원들 수익성을 어떻게 통제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형 병원들의 어떤 이런 것 수익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걱정하고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 계속 퍼주고 한 달에 1,800억씩 이런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 이런 방향성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거, 이거가 불가피하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쪽으로 이게 충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그동안 쭉 해왔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핵심이 되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제대로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의사 전공의들이나 이런 투쟁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왜냐하면 의사는 늘려야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정부가 완전히 의료를 어떤 복지나 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중심적으로 보면서 이 정부에서 정말 필요한 이 개혁 과제인 공공의료 복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공공의료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가 되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는 지역에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지역에는 환자를 살릴 병원 자체가 없고, 왜 그러냐 하면은 민간 병원은 수익성이 낮아서 들어서지를 않고, 일부 있는 민간 병원들도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늘려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병원들이 어떤 환자를 살리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익성이 더 높은 경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의 1, 2차 의원들에 있는 환자들까지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이제 민간 병원이 95%인 수익성이 제일 운영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을 강화를 해야 되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을 내놔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런 비급여 시장을
제한하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예,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이었습니다.